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제 돈의 속성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두 시간에 걸쳐서 좀 끊어서 하려고 해요. 김승호 회장님이 좀 쓰신 책인데 책 소개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의 뭐 400쇄를 한 초 인기 초 베스트셀러라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이 책 말고도 뭐 부의 비밀, 뭐 부와 관련된 여러 책들 그리고 뭐 타이탄의 습관, 뭐 애토믹 헤빗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다 이게 다 녹아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새로울 것도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떤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짧게 짧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구성 자체가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좀 특별한 어떤 헤드라이트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일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게 이제 몇백 개가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취사 선택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부의 첫 번째는 이제 1억 만들기를 합니다. 이게 1억 만들기에 대한 굉장한 얘기가 많죠. 유튜브도 그렇고. 자, 1억을 만들어라. 시드머니 만들어라. 여기서도 이제 1억 만드는 데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단추죠. 마중물. 종잣돈 1억. 마중물이 뭐냐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펌프인데 외할머니 댁에 펌프가 있어요. 물을 조금 줘야 돼요. 그럼 얘가 물이 조금 먹으면 그 펌프 안에 물을 조금 넣으면 얘가 꿀럭꿀럭꿀럭 들어가더니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요. 그걸 이제 마중 나간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요즘 어린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마중물 자체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1억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럼 1억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를 일단 마음을 먹어야겠죠. 결심. 이건 누구나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책상 앞에 써붙이는 거. 요거와 관련된 책이 하나 있어요. 사장이 된다는 목표를 종이에 써라. 이게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말이라는 게 자기 실현 효과가 있어요.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나는 10억을 먹을 거야. 나는 10억을 먹을 거야. 본인 스스로 그걸 입 밖에 내야 돼요. 그걸 내 귀로 듣고 내가 자극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얘기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를 해요. 우리 뇌가. 근데 계속 나는 안 돼. 패배주의에 쩔어가지고 아, 난 안 될 거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곁에 두시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신용카드를 없애라.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그 용도에 따라 통장을 분리해라. 저축, 투자, 필요 비용. 돈 다 쓰고 나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 얼마 딱, 투자 얼마 딱 하고 나머지 비용에서 아껴 쓰는 거죠. 근데 이걸 남으면 또 이제 하는 거. 그냥 소비에 대해서 딱 이게 용돈 받는다는 시급처럼 내가 50만 원 딱 그 안에서 쓰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약간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냐. 1천만 원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회를 반복하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돈은 절대로 갑자기 큰 돈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이 책도 그렇고 뭐 월급쟁이 부자들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신용카드 끊어라. 돈 모으신 분들이 계속 그 얘기예요. 신용카드 끊어라. 제발 커피값 한 잔도 좀 아껴 써라. 그게 왜냐면 그게 그 습관에 이게 하루하루 쌓이는 게 굉장히 커요. 그게. 저도 처음에 아이 못하겠어. 아이 신용카드를 왜 없애라 그래. 없애보니까 아, 이래서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했구나. 이게 신용카드의 구조가 나중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월급 들어오면 이게 카드값이. 이 구조 자체를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돈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이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예, 이걸. 신용카드를 쓰면
우리 뇌가 그렇대요. 돈을 현금을 지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느껴진대요. 근데 그 고통을 없애준 게 뭐예요? 플라스틱 카드란 말이에요. 되게 진짜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돈을 쓰는 고통을 없애준 거야, 신용카드가. 하물며 신용카드는 지금 내가 현재 돈이 없어도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걸 또 10개월 할부를 하고. 그게 되게 그 돈에 대한 절제력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먼저 없애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모아놓은 돈 인증을 하긴 그런데 1억 이상을 가지고 있긴 해요. 예, 나중에 뭐 계좌를 인증할 기회가 있으면 1억인데 저도 이제 이걸 모아보니까 느끼는 게 왜 1억을 모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제 개인적인 그림이기도 한데 1,000만 원을 이렇게 모은단 말이에요. 2천, 3천, 1억 모으잖아요. 1억이 모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1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바뀌어요. 이 1억을 잃지 않고 싶고 이 1억을 내가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거든요. 키우기 시작했다면 이제 1억을 키우고 굴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1억 모두 굴리는 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커요. 실제로 이게 뭐 전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금융, 주식 투자, 저는 그래서 이걸 빨리 모아야 돼요. 물론 1,000만 원일 때도 주식 투자하실 수 있죠.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일 때도 부동산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음을 먹는 순간이 저는 1억이라고 봤어요. 제 개인 경험으로. 예. 1억부터는 내가 이거를 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럼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더 관심을 가지고. 그전까지는 저랑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알게 되고, 책 찾아보게 되고, 뭐 관련된 유튜브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관심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1억을 진짜 키우기 위한 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1억, 1억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이걸 왜 1억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좋은 부채가 있다.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본인이 한번 이분도 이제 사업을 몇 번 실패를 하셨거든요. 한 네 번인가 다섯 여덟 번째인가 이제 식품 외식업 체인을 하시면서 이제 성공을 하신 건데 그 전에 이제 몇 번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꾸는 거, 예, 사입 받는 거에 대해서 쪼들리고 막 전화 오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 운영 차원에서 결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금리가 낮고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부채 비율 한 100% 언더 정도로는 전략적으로 가지는 게 좋아요. 예. 그게 그만큼의 돈을 더 땡겨가지고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경영자라면 무차입을 잘 안 해요. 예, 어느 정도 약간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좋죠. 투자를 근데 자기는 약간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는데 부채를 얻으면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된대요. 이게 요즘 문제죠. 그냥 단순 지출인데 이걸 빚져서 이걸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경제관념이 있으면 큰일 나요. 뭐 빚져서 여행 가고. 예. 어찌 보면 신용카드 써서 여행 가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고 돌려막기 하는 거. 최악이죠. 최악. 돌려막기. 예.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부채를 땡긴다? 아, 이거 정말 위험하죠. 예, 정말 위험합니다.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ROE가 이자 비용의 이자율보다 커야 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레버리지를 했어요. 은행에서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은행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뭐 2.5%예요. 뭐 2.5%안 하겠죠. 4%예요. 제가 그만큼의 돈을 땡겼을 땐 이 돈이 투자를 했을 때 4% 이상, 못해도 뭐 이문을 남기고 했을 때 내가 3%? 하면 7% 이상의 기대가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부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나 돈 쪼들리네. 그렇게 부채를 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권위에 의심을 품어라. 전문가. 전문가라고 해서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 내가 잘 모를 때 이런 라이센스 가진 사람한테 현혹되기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 말 들어야 되죠. 진짜 전문가 말 들어야 되긴 해요. 특히 이런 거, 저는 특히 의사는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음, 본인이 배운 거 없고 무식할수록 이렇게 전문가라는 간판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거 하니까, 아, 제 케이스가, 우리 와이프도 제가 깡통 전시했다는 거 아마 소유캔 TV 인증해서 했었을 때, 그 집이, 제 집은 아니었죠. 와이프 그 빌라가 깡통 전시가 됐거든요. 7천만 원 건데 400만 원 받고 나왔는데, 근데 막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계약 어떻게 한 거냐? 부동산 이거 빌라 계약. 근데 막 그때 공인중개사를 막 두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계약 잘못해갖고 지금 이 지경이 났는데 되게 웃긴 거예요. 전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 계약서를 개떡같이 써놓은 거예요. 동호수를 안 정해놓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치명적인 그 실수를 한 건데 전 내 돈 지금 7천만 원에 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물론 본인이 잘못이야. 본인이 잘못 쓴 거죠. 분명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공인중개사도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지금 몇 천만 원을 날리게 됐는데 그거를 공인중개사를 계속 두둔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도 헛개비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면. 예. 지금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보면 껄렁껄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하나의 의견인 거예요. 전문 용어로 막 현혹시키고. 그래서 결국 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 제가 왜 공인중개사를 땄겠어요? 그 경험을 겪고 나서, 아, 내가 알아야겠다. 예. 공인중개사 애들이 저 하는 막 짤라짤라하고 계약서 쓰는 거 계약서 쓸 때 막 들이밀잖아요. 내가 알아야겠다. 내가 등기법을 내가 알아야겠다. 등기법. 음, 그 부동산 계약서. 이거는 내가 계약서 쓸 줄은 알아야겠다. 순순히 전 그 생각으로 좀 했어요. 이걸로 내가 공인중개사로 내가 섹스 라이프 하겠다는 것보다 제가 앞으로 집을 얼마나 뭐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그 차입하는 거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때 와이프랑 첫 그거 하면 깡통 문제 되면서 아, 집 잘못했으면 큰일 났다. 지금 전세사기 지금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이 전세 제도가 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니까 그 광풍이 불었잖아요. 진짜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물론 뭐 변호사 분들 중에도 전세 사기 당했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짜고 치자고 들면은 뭐 저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집을 운 좋게 다 샀었죠. 새 집으로. 예, 팔았대요. 산 다니고 싶고. 예, 그래서 결국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어디다 투자해요? 어느 종목이 좋아요? 지금 투자,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죠. 이 중요한 결정을 남의 말 듣고 할 거예요? 이걸 왜 물어봐요, 이거를. 이걸 왜 물어봐요, 이거를.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애들 뭐라요? 사기꾼의 표적이에요. 얘네들 호구 잡히는구나. 호구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무식하다는 걸 사기꾼의 표적이 된다니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게 되면. 이런 거. 예. 질문은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묻지 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종목이 좋은지 내가 셀렉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투자할지 나중에 할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남한테 물어봐요, 이거를. 이걸 왜 남한테 물어보냐고요. 이거를 왜 남한테 물어보죠?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의사결정하기 위한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그걸 물어볼 수는 있겠죠. 응?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 좀 이건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돈이 오는 7가지 비법. 품위 없는 버릇. 이런 거 조심해라. 욕, 절, 경박함, 비웃음, 험담, 지각하는 거. 삶의 자세 자체, 물론, 그건 뭐,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막 슈퍼카 끌고 막,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야, 돈이 뭐, 돈이지 뭐, 야, 돈은 돈이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에 떨어진 돈이나 똥 묻은 돈이나 10,000원은 10,000원짜리긴 해요. 맞는 그거긴 한데, 근데 그래도 여기서는 항상 이게 돈의 그 성품, 돈의 성격,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몸가짐을 가지런히 해야 돈도 그걸 찾아보고 그 주인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막 범이 주인을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돈도 그래요. 그런 돈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이. 예. 도움을 구하라. 자존심 세우지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냥 알량한 자존심을 하고. 갓집을 희생을 각오하라는 건 내가 뭔가를 하나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본인이 갓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학원도 그렇잖아요. 학원비를 내고 내가 배움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시간을 투여를 하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뭘 배우려고 해요. 테니스를 배운다고 쳐요. 그만큼 시간을 투여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데어리즈 노 프리런치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를 얻으려고 하시면요. 절대로 돈을 지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걸 똑바로 해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 날로 먹거려. 뭐 요즘은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재능 기부 이런 말 있잖아요. 음? 물론 그거는 뭐 숭고한 의지는 잘 알겠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뭐 공짜로 해주겠다? 의심하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뭔가 공짜로 해주겠다 그러면 의심하세요. 의심. 그리고 기록과 정리하라. 인생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꼭 장기 목표를 설정.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느 산을 갈지, 산을 가는 건지, 지리산을 가는 건지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욕구를 낮춰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 자존감이 낮추기, 막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 내 멋대로 해라는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일단 본인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와야 된다. 남의 눈치. say no. 이렇게 say no. say no의 가르침이란 책을 또 이거 따로 보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볼게요. 아닌 건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훅구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절약해라. 시간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어떤 돈이 온다고? 좋은 돈이 온다. 좋은 돈. 이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돈의 그 성격, 꿈이 그렇게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돈이 온다는 거예요. 예. 뭐 돈이 똑같이 뭐 질 나쁜 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고 그런 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 가족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직장인이 부자 되기 위한 2가지 방법. 이건 저도 알고 있는 건 하나 얘기. 몇 프로죠? 0.7%입니다. 0.7%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임원이 되는 분들은 사장처럼 일해요. 이거는 너무 그렇게 시간에 상관없이 고용주처럼 일한다. 요즘 MZ세대랑 안 맞죠? MZ세대라고 얘기 안 할게. 저랑도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임원들 보잖아요. 뭐 낮이고 밤이고 주말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고용주가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요. 사장이. 사장은 이 회사가 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것처럼 일하는데 내가 칼퇴를 하고 내가 주말이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직원 중에 그런 애가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이 임원이 되겠죠. 그런 애들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팀장 선이 그게 임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승진하는 사람, 급여보다 3배 이익을 가져다 김승호 회장님은 보통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급여만큼 일하는 사람은 승진이 안 돼요. 근데 급여보다 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막 필수 조건이다. 이게 첫 번째. 왜 능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되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업무 능력은 중상이면 된다. 급이 아니어도 돼요. S급이 아니에요. 이게 이상해요. 왜? 내일처럼 일해야 되니까. 내일처럼. 요 정도 갖추면, 요 정도 되면 임원의 후보군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갖추면. 이렇게 갖추면. 예. 이거를 몇 년? 15년 이상. 이걸 몇 년? 이걸 15년 이상 있으면. 그리고 이게 A급 조사를 해야 돼요. 임원은 직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직원 입장에선 임원이 한 명인데 이 임원 입장에선 부하 직원이 되게 많아요. 얘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중에 내가 함께 할 애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본인이 막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 잘하고, 보고 잘하고, 이런 애들. 아, 저 뭐 더 시키실 일 없을까요? 이런 애들한테 임원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임원이 먼저 손을 안 내밀어요. 웬만한 A급 아니고서는. A급이라서 일을 좀 시켰어. 아, 저 칼퇴할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그 선 끊는 거죠. 아, 일을 하는데 얘가 막 적극적이야. 아, 오늘 좀 야근 가능한가? 아, 네, 뭐 괜찮습니다. 주말 출근 가능해? 아, 예, 가능합니다. 그럼 얘랑 계속 일하겠죠. 임원은 자기랑 일하기 쉬운 애를 데리고 써요. 일하기 쉬운 애를.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인사 잘하기. 상사와 유대의 시작입니다. 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충성도, 업무 능력 있어야 되고, 확인 보고 잘하고, 인사 잘하기. 이걸 몇 년? 최소 15년에서 20년. 이걸 몇 년? 15년에서 20년. 물론 그 전에 회사가 꼬꾸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이걸 몇 년? 15년에서 20년 하시면 0.7%의 확률을 뚫고 임원이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오릅니다. 후보군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성호 회장님도 그래요. 임원이 될 바에 창업을 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재테크 투자하죠. 급여의 20%는 지속 투자해라. 그러면서 지속적인 투자 공부를 하는데 투자를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투잡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진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하게. 적극적으로 진하게. 저는 아직 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이걸 정말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이게 이거랑 맞물리죠. 1억. 이렇게 되면 이게 진해져요. 진짜. 이렇게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진짜. 그래서 1억을 모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투자의 어떤 감독과 선수. 투자라는 어떤 스포츠라고 봅시다. 그럼 거기서 자기가 감독이 될지 선수가 될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감독은 뭐죠? 선수 누구를 기용할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전반전, 후반전 지금 한 골을 넣었을 때 지금 우리가 0대0 스코어 이렇게 다 진두지휘하잖아요. 자산 배분 현재 시장 상황이 없고 시황이 어떤데 자산 배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렇게 감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금이 어떻고 내 목표가 올해 목표가 얼마고 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고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예.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좋은지에만 하는 거 선수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수에만. 지엽적이라는 거죠. 야, 어느, 지금 어디 뭐 원베일리 뜬데 선수에만, 그 호나우두 같은 애, 막, 메시 같은 애, 누구나 다 알죠. 물론 좋아요. 몸값 비싼 애 알죠. 물론, 얘를 영입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이 선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관리, 이거를 감독 역할을 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은행도 흥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상짓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런 없고 해줘 이건 나쁜 거죠. 근데 A은행 1.9% 이자율을 적립한대요. B은행은 2.07이에요. 그러면은 2.08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약간 그 은행에 뭐 A급이든 뭐든 그 은행도 약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이렇게 보면 예약석이라고 잡혀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손님이 있어서 예약석이라고 잡아놓기도 하는데 약간 단체 손님 일부러 빼놓는 애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면 상황을 얘기하고 그쪽 업체도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아, 이 손님을 받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딜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진상을 부리는 게 아니라 협상해야 하는 거예요. 협상해. 협상. 협상. 그리고 당신이 가치 있는 고객이라고 그쪽이 느끼잖아요. 아, 얘 단골 될 것 같아. 얘 단골 같아. 보니까, 옷도 잘 입었고, 매너도 좋고, 돈이 좀 있어 보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영화관이나 이런 거 보세요. 실제 사이즈에. 내가 갔을 때는 방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차려입은 사람이 가서 하니까 방을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려받는다고, 걔네도. 걔네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고객, 단골이 될 수 있는 고객이면 가려받아요. 진짜. 그게 진상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 떨어지는 칼날 잡기라는 말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물타기 하지 마라. 손절해라. 뭐 이런 거는 기술적 매매 중심 투자라는 거예요. 이분도 중국으로 많이 잃었대요. 김승우 회장님도 미국에서 차트 분석 트레이딩 기법으로 전 재산 상승을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투자에 대해서 약간 좀 등한시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20년을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다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근데 가치 투자인 경우에는 시황 분석을 하지 말고 분할 매수 등 투자 실패 경험으로 26일 그쵸 이렇게 얘기하죠. 분할 매수 같은 방법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떨어지는 칼날도 아니죠. 가치 투자면. 예, 예.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라면 이런 기술적 매매 중심하는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투자의 기본은 이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고 기업 가치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회계사들이 뭐 되게 유명한 투자자들이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워렌 버핏이 당연히 그 재무제표 볼 줄은 알죠. 그렇죠. 그럼 회계사들이 주식 투자 성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 잘 보고 기업가치 분석하는 건 정보의 영역인데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 관리. 근데 물론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해선 재무제표 공부는 필수이긴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요거 뭔가 공부할 때는 대학 전공 과목 공부하듯 특정 분야 공부해라. 이 김승호 회장님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한 30권 정도를 한대요. 30권 정도가 책이 어떤 거냐면 쉬운 거부터 중급, 상급 이렇게 산대요. 30권. 쉬운 거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보잖아요. 30권 정도 한 주제에 대해서 그럼 웬만한 전문가랑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러면 본인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털어버린 거예요. 채권에 대해서 자기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약간 공부는 여러분들 얇고 넓게 하는 것보다 한 분야를 딜다운해서 뽀개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쏙쏙 들어와요. 뽀개듯이 하셔야 돼요, 공부는. 그래야 잘 돼요. 또 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갖고요. 투자의 원칙과 기준. 여기서도 얘기하죠. 여기서 빨리 돈은 버는 걸 멀리하라. 돈을 빨리 벌 수 없대요. 돈을 빨리 벌 수 없대요. 물론 창업해서 어느 정도 이게 궤도에 오르면 자 하루에 내가 돈을 얼마 버는지도 모르게 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돈을 빨리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철학인데 생명이나 해를 입히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놀란 게 저번에 워렌 버핏이 주주 모아놓고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최악의 투자가 뭐였냐?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최악의 투자가 뭐였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는 줄 알아요? 투자를 하지 못한 거. 아, 내가 지금 자금이 얼마인데 A라는 기업 들어갔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한 거. 내가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못한 거. 이걸 최악의 투자라고 봤어요, 본인이. 벌써 대가는 다르죠. 어디 넣었다가 꼬라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내가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으로 돈을 벌고 투자를 하면 시간이 나의 편이 됩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예, 이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파이어족하고도 약간 관련된 건데 투자를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근로 의욕을 줬고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제 시간을 또 투입을 하는 거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거죠.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에 투자라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위험한 투자가 나쁜 걸까요? 위험이 적은 투자가 좋은 걸까요? 그거는 되게 그거예요. 본인의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저위험, 저수익이냐, 아니, 난 고위험, 고수익이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탐욕을 좀 멀리 해야 된다. 때로는 다들 이거 얘기해요. 어느 정도 돈을 모았잖아요.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때로는 리스크를 테이킹 하라고 그래요. 때로는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이게 하나의 옵션인 거예요. 근데 나 수익률 30% 보고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감당할 이만큼 수익률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이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본인의 버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들어가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건 뭐예요? 탐욕이고 탐욕한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이 버퍼를 만들어 놨어. 본인이 어느 정도 짱짱해. 매년 뭐 10% 정도 성과를 해.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 근데 뭔가 보니까 뭔가 배팅을 할 타이밍이 온 거야. 아, 30% 리스크해 보이는데 그러면 나 요 정도의 돈만 들어가자.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드에 팔려가지고 이런 버퍼 안 만들고 들어가는 건 탐욕이라는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때론 투자를 하다 보면 이거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정지향적인 투자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식은 5년, 최소 부동산은 10년을 들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1등과 2등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3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빅리 법칙이 있긴 한데 비즈니스에서 3등은 좀 힘들어요. 제가 봐도. 예.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그 업계에 1등인지 2등인지 3등을 한번 봐보세요. 예.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뭐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긴 한데 이거 증권 통장 계산. 저도 얼마 전에 해외 ETF 하면서 두 딸 아이 해외 ETF 통장 계산했습니다. 아, 근데 그게 해외 ETF 하려니까 소주점 정기 하려니까 이거 통장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 개인 그거 뭐 받아야 되고 뭐 하다 되고 해야 돼서 좀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걔네한테 지금 VO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주택 청약 해주다가 이제 좀 그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량주에다 넣어놓고 자녀한테 얘기를 하래요. 증권 투자 너 있고 너가 받은 용돈 얼마인데 투자해볼래 해갖고 자녀도 이게 조기 교육이죠. 이게 조기 교육. 네. 저희 딸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 해외 ETF 들어가고 있다. 너희 결혼할 때쯤 되면 얘가 정말 커져 있으면 좋겠다. 결혼한 이후에도 잘 듣고 있었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의 의지를 강요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참 잘 안 되네요, 이게. 삼성전자 주식 장기 보유,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량주를 보유한다는 거죠. 가치 투자라면 평생 함께할 생각으로 보유해라. 촐랑대는 다람쥐보다 엉덩이가 무거운 곰이 낫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분석하다가 한번 전세산 날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가치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5년 들고 있는 거고 우량주를 들고 있다면 같이 투자를 했다면 그냥 평생 같이 하는 걸로.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9월 되니까 조금 시황이 조금 들썩들썩 거려요. 뭐 고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좀 불안하긴 한데 걱정이긴 해요. 예. 근데 조정이 올 것 같긴 해요. 해외 ETF. 예.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경영자의 세계화와 글로벌 에티켓. 자기가 이제 경영자 이게 중앙대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경영자 코스를 하셨는데 이 경영자분들의 이렇게 보면 약간 글로벌 에티켓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화를 잠깐 얘기해 주신긴 했었어요. 그 출구 전략을 만들어라. 매각하는 거. 이런 몇몇 사이즈 있죠? 스타일 난다. 뭐 공차. 그 창업했던 분들이 이제 개인 창업했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이 회사를 키우겠다. 아니면 난 이 정도는 감당이 어렵다.
팔아야겠다. 이것도 하나 엑시트인 거죠. 두 번째는 기업 공개를 하는 거죠. IPO 하는 거고, 노출구 전략. 내 아이한테 계속 대입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들은 그거죠. 뭐 LG, 삼성 이쪽은 이쪽으로 간 거고,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넘어가겠다. 이게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배민도 그렇죠. 배달의 민족. 몇 조에 눌렀죠? 그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3조인가 5조에 눌렀어요. 엄청나죠. 스타일란다도 창업하셨던 분이 중국에다가 그 코스메틱 넘기면서 또 엄청나게 또 하셨고, 공차도 그래요. 아내분이 공차 들여와가지고 또 넘겼죠. 예. 그러니까 그 매각 엑시트 전략을 한 거죠. 예. 비즈니스의 동반자, 부동산과 금융은 비즈니스가 커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융에 대한 이해는 필수죠. 금융, 특히 금융, 레버리지, 금융 이런 거. 왜냐면 사업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기업이 돈을 만드는 거 세 개라고 했죠. 제네레이팅, 영업이익으로 만드는 거, 내가 돈을 넣는 거, 인젝팅, 남의 돈을 꺼오는 거, 바로잉. 이걸 다 관통하는 게 뭐예요? 금융이죠. 이게 다 금융이에요. 이게 다 금융. 예. 똑똑한 사람이 음모론 추정. 은근히 똑똑한 사람들이 음모론 같은 허무맹랑한 이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공부를 많이 했어. 그 지식은 본인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런 불확실성. 그럼 막연한 추론이 되죠. 지적 블랙홀이라고 해서 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걸 왜 믿지 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웃긴 게 달 착륙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미국에. 이 실제로 저도 케이스 봤어요. 예. 암스트롱이 그 가서 한 건데 계속 나사가 우리 달 착륙한 거 맞다 증거 자료를 계속 내도 그럼 이거에 대해 또 반박 자료를 계속 내요. 그리고 에이즈를 불신하고 있다는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한때 이거죠. 아나키 유명했죠. 예. 약 안 먹이고 키우는 거. 아,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현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주식시장 세력론.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상식을 키워라. 상식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과 교류를 통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의 생각에 빠지거든요. 저 똑똑한 사람도 본인의 생각만에 빠지면 아집이 생기고, 이상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아나키도 약간 그런 거죠. 뭔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저절로 터득하는 보편적 지식과 식견이라는 거예요. 물론 커뮤니티 만들기 했죠. 아나키. 그러니까 광신도 집단처럼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확 세를 만들긴 했죠. 이것도 이제 새가 만들어진 거죠.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로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러나 싶은 거잖아요.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저기 모여갖고 저런 걸 믿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이건 꼭 발표를 해주세요. 첫 번째, 이거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모르는 영역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걸로 뭐 비판받기는 했어요. 뭐 AI도 모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IT 잘 모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건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 수익 잘 난다는데 110조래요. 110조 재산이. 110조. 아, 씨. 내가 모르는 영역에 투자하지 않는다. 욕심을 모르는데 투자를 하는 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몰라요, 여기를. 근데 누구 얘기 듣고 해요. 아, 여기 뜬대, 좋대.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이익이 너무 많은 경우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 지속되지 못해요, 이건. 네, 지속되지 못해요. 그리고 사업 모델, 돈을 버는 구조, BM이라고 하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블러핑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뭐 금융공약, 뭐 파생상품 뭐 하면 도대체 무슨 어려운 말 쓰면서 막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우호적인 신념. 제 와이프 얘기했죠. 물론 그 공인중개사가 사기치려고는 안 했겠죠. 그 계약서 쓸 때 자체는. 응? 근데 이 김승호 회장님도 사기를 세 번인가 당했대요. 근데 이게 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을 끝까지 약간 조금 우호적이었던 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치부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사람한테 끌려다닌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세 번의 그게 다
사기를 당한 거였죠. 예.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엄청 사기꾼이 첫 번째 엄청 친절해요.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왜? 감정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막 다 해줄 것처럼 해요.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 가지고 나온 뒤엔 달라지죠. 예. 투자의 승자의 자격, 투자의 승자. 어떤 애들이 투자가 승자가 될까요? 투자랑 트레이딩을 구분해야 된다. 이건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분들이 계세요. 저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무슨 유튜브인가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약 10억이에요. 아침에 장 서면 탁 뿌려요. 들어가요. 오르고 하면 또 팔아요. 팔고 몇억 붙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 프로게이머 같아요. 프로게이머가 그 자원 돌리잖아요. 내가 뭐 10억이라는 자원을 돌리잖아요. 그럼 이걸 다 투자를 넣어요. 이걸 그리고 하루 동안 쭉 돌려요. 10억을 어디 남기지 않고 다 어디 넣었다 막 해요. 하루 지나 있으면 이게 몇 억 불어 있어요, 이게. 물론 꼬를 때도 있죠. 진짜 이게 하루에 이게 문덩이처럼 불어 있어요. 이걸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이분들은 컴퓨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하세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밥도 안 먹으러 가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보니까 아내분이랑 애들은 다 유학 보내셨더라고. 예, 그 성공하신 분이지, 그분은. 그리고 매수와 매도에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10% 먹으면 오케이, 20% 가면 나는 손절,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보여주기 소비하지 마라. 그리고 5년간 사용하지 않을 자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도한 승부욕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됐을 경우에 대중과 함께할 마음이 있냐,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 또 나오죠. 빨리 돈을 버는 거. 이게 항상 문제예요. 빨리 돈을 버는 욕구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복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이월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귀가 얇은지 이걸 점검해서 이 11개 중에 5개인 사람은 투자가 절대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5개 이상이에요. 저는 몇 개죠. 아리까리한 게 몇 개 있어요. 저도 몇 개. 네, 있긴 한데. 예. 불량, 종남, 복팔분이 뭐냐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배는 8분, 80%만 먹으라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게. 이거를 투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발은 따뜻하게 하니까 투자에 적용, 발은 빠르게, 현장 발품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쓸 때는 냉철하게, 머리가 차가운 거죠. 그리고 투자할 때는 개걸스럽게 욕심내지 말고, 8분, 배라는 거죠, 배. 개걸스럽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저 투자나 이런 쪽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발품을 팔고 돈을 쓸 때는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하면서 투자를 할 때는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런 거죠. 앞에서 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또 하세요. 부의 속성. 부는 목적이 아니다. 그, 그 얘기도 하십니다.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하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그냥 열심히 내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뭐하고 물론 야근해서 야근 수당 받고 경력 쌓고 뭐 성과 평가 S 받아서 월급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건 부자가 되기 위한 수입을 늘린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부자가 되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 뭐 임원이 되는 거. 몇 년, 15년, 20년 참고 몇 프로의 확률? 0.7%의 확률.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부자가 안 되죠? 그리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그냥 삶의 도구인데, 그럼 자, 봐요. 자산을 보유하고 그 자산을 일을 하게 돼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막 연봉 1억 넘어요. 수입이 왔는데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1억 버는데 9천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를 쌓아도 여기 또 나오죠.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인을 해치게 된다. 또 그런 분들 있죠. 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돈이지 그 돈에 뭐가 없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에도 인격이 있고 품질이 있고 사람을 가린다. 어? 잘못된 돈이 들어오면 사람을 해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김승호 회장님 말도 맞다고 봐요. 저는 이쪽이긴 해요. 왜냐면 그분들 돈, 가끔 그 있잖아요. 인터넷에 유명한 투자 막 모으는 사람들 결말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들 결말이 안 좋아요. 예. 일확천금하듯이 그렇게 모은 사람들 보면 결말이 안 좋더라고요. 예. 계속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4부예요.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흑수저, 금수저가 한때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붙이신 것 같은데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작은 회사는 큰 회사보다 이제 실행력과 빠르니까 그리고 큰 회사도 한때는 작은 회사였다. 그런 걸 자기도 이제 큰 회사가 됐으니까 이런 걸 좀 경계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고 당신의 PER을 해봐라. PER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당 수익 EPS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당 얘가 당기 순이익을 10원을 번다고 하면 주가가 100이에요. 그럼 원래 10원짜리 애를 100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10배를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PER을 그 기업의 PER을 보면 아 얘가 시장 대비 지금 고평가 받고 있구나 기업 가치를 그런 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더 중요한 지표긴 합니다. 이거를 자기한테 이제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PER은 뭐죠? 현소득, 당내 미래소득의 지속성 이게 중요해요. 지속성이. 미래에 기대는 거죠. 이걸 해보고서 PR이 얼마인지. 근데 이거는 PR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 현소득이 높죠. 또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학원 특정 뭐 그 직업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학원 강사, 연예인, 스포츠 다 이런 애들을 예로 드신 거예요. 그럼 학원 강사가 아닌 학원의 경영자가 되라. 이 지속성 있죠.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수명이 있는 소득의 수명을 정하지 말고 시스템을 위에다 올리면 PER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백만장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10억 부자. 근데 100억 부자, 1000억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요.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그때 있었다. 그건 운이었다. 다시 현재와 같은 부자가 되리라고 하면 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백만장자까지는 될 수 있겠죠. 이거 어느 뭐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시뮬레이션 해봤나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부자였던 사람이 돈 다 없애고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진짜 돼요. 금연 성실하고 근데 지금 뭐 천억 부자였던 애가 다시 천억이 되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목표하셔야겠어요? 이걸 목표로 하시고 이거는 그 다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하자고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목표는 이걸로 삼읍시다. 창업을 꿈꾼다면 대기업에 가지 마라. 작은 회사로 가라. 아마 김성호 회장님께서는 미국에 계셔서 약간 그러실 수도 있긴 해요. 솔직히 이제 작은 회사 가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사장처럼 일할 수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약간 한 시계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일하다 보니까 전체 어떤 가치 사슬을 사업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작은 회사라도 조금 잘 봐야죠. 예, 잘 봐야 돼요. 작은 회사도 저를 그렇게 너무 허드렛 일만 시키고 먼지 같은 일만 시키면 배우는 게 없겠죠. 그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회사도 내실 있는 작은 회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능구와 공부란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능구는 올해를 구잖아요. 3개월. 공부는 몸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몸을 단련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습관을 얻거나 좋은 습관을 하고 싶으면 3개월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란 말 있죠. 수능에서 나왔던 말이긴 한데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습관 하나 넣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되게 안 되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단어 외우고 싶은데 어느 날은 외우고 어느 날은 안 외우고 어느 날은 그냥 유튜브 쇼츠 보고 어느 날은 유튜브 그냥 음악 듣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걸 3개월을 하면 매일 아침에 뭐 영어 단어 듣는 게 3개월을 하면 그게 안착이 되겠죠. 네. 사업 아이템 책을 보면서도 하고 국제박람회를 다니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 이 책은 뭐 돈에 관한 책 개그맨 고명환 님도 그랬잖아요. 사업 아이템을 어디서 얻었다? 자기는 책을 읽으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템을 뭐 아이템 하는 걸 노트에다 다 적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국내 이제 플라워 샵을 내셨습니다. 도시락집이랑 그 플라워 샵을 냈는데 국내 시장을 보니까 맨날 경초사에만 하는 선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국내는. 근데 미국은 일상의 꽃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실제로 부자들은요, 특별한 날 아니고 꽃을 항상 사요. 예. 그래서 꽃이 시들면 또 사고, 또 사고. 예. 그래서 꽃을 구경하고 만질 수 있게 매장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꽃이 있을까봐 우리도 어떻게 되죠? 다 냉장고 안에 들어가 놓죠. 얼마짜리 원하세요? 그러잖아요. 보통 딱 들어가면 얼마짜리로 잡아드릴까요? 3만 원, 5만 원. 다 이게 경조사죠, 경조사. 그래서 일상의 꽃매장으로 그렇게 컨셉을 하고 있대요. 예. 그 사업 아이템. 사업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유일한 직업이라는. 이 사업가의 가장 좋은 메리트는, 물론, 토스 창업자가 그렇게 그 얘기 하긴 했죠. 주말 없다, 어, 칼퇴 없다. 그건 사업 초창기니까. 근데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주말이 아니어도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개인 사업가가 좋은 게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궤도에 올랐을 때, 돈 버는 시스템이 갖춰졌을 땐 자유가 생기는 거죠. 예, 사업가는. 맞아요. 저 아는 형, 지금 말레이시아 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경영자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그분 딸이 아빠 양 보고 싶어 하니까 주중에 그냥 간 거예요. 양 보러. 저 강원도 쪽 양떼 목장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우 횡성한우인가? 한우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가.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차 써야 되죠. 팀장님 눈치 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미리 올려놓고. 아, 또 성격 얘기하고 돈의 품성 얘기도 합니다. 돈에 만들어지는 과정. 품질이 좋은 돈을 모으고 쌓아놔야 품질이 다른 돈을 품고 좋은 이익을 일어나는 거예요. 때론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돈도 있고 때로는 약간 품질이 나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이 돈이 유유상종이라고 이렇게 품질 좋은 돈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애들까지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애들만 있으면 이상한 애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돈의 품성, 돈의 인격, 그런 거. 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부정하지 않고 정당하게 벌어라.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 작은 돈도 없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소중한 겁니다. 10원짜리 한 장도 소중한 거예요. 10원짜리 한 장도. 10원짜리 한 장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이 소중하듯 남의 돈도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 책을 관통하면서 읽은 게 작은 돈도 소중해. 내 돈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돈도 소중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돈을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아서 요거 하나 건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대하는 자세, 애터튜드. 왜? 돈은 품격이 있고 품질이 있고 그 돈이 주인을 찾아와요. 아, 내가 이 좋은 돈이 나를 좋아하게끔 할 수 있는 성품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준다. 이거 실제로. 이거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10억 부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거 가능하잖아요. 10억 부자가 되면 사람이 그래요. 가족이 있잖아요. 천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된다. 부모님은 생활비 보조를 해드리는데 힌트 기타는 가족 선물 정도 해주라는 거예요. 뭐 노트북 하나 사주고 뭐 명품백 하나. 근데 형제가 하는 투자 요청, 주택자금 이런 거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연글지 않은 거예요. 10억 부자는. 이건 아직 본인 앞가림만 하는 수준이에요. 본인 앞가림만.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기반을 닦아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는 건 맞는데 아직 이 정도 가지고선 이거 해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자, 그럼 50억 부자가 됐어요. 친척들이 그럼 이제부터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부모님에게 집이랑 차량을 구매해 드려라. 그렇죠. 그리고 조카들 학비라든지 가족여행 가잖아요. 그럼 여행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전히 형제가 하는 투자라든지 주택자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도 아니에요. 100억 부자 정도 되면 이 가문, 이 씬의 뭐 박씨네, 김씨네 그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 중에 뭔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업체를 분점을 내준다든지 직책자로 앉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 10억, 50억, 100억 이 모든 과정이 배우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저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 큰 돈 지원이 나갈 때는. 그리고 이거는 본인 친가뿐만이 아니라 저 배우자 쪽 가족도 같이 이제 서포트가 가야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배우자의 위상이 동반 상승하고 배우자 또한 보람을 느낀다니까. 저는 아, 이거 좋아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몰래 몰래 지원하지 말고, 몰래 몰래 지원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실패 없는 성공. 이분 실패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철근 없는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실패에 너그러워야 된다. 그 취업보다는 창업을 권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권장하고 창업을 권장하고. 그게 쉽지 않죠. 저도 이제 그렇고 애들한테 공부하라고만 하고. 책은 삶의 가장 도구다. 좋은 도구다. 한 달에 20권 정도 읽으신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정도면 자기는 300페이지를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뇌가 책을 잘 보는 뇌가 되잖아요. 정말 속독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책을 읽다가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책을 다 안 읽는데요. 굳이 그 책을 완독을 해야 된다는 그 프레셔, 압박감이 없는 거예요. 책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고명환님은 책에서 부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책을 읽고 해석하고 질문하고 사색을 할 때 부자가 된다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말이죠. 이 책은 돈 버는 거에 대한 책이 나좀 고명한 개그맨 고명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냥 책을 읽고 읽었다가 아니라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색 외에 질문을 하면서 그 과정이 될 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분이 뭐 책을 읽고 산책을 해라. 책을 읽고 산책을 해라. 산책을 하면서 뭐 사색해보고 질문해보고 의문을 가져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쭉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또 비슷한 얘기들 계속 나오죠. 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신은 공평하다. 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공평해? 관여. 상관하지 않음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성공하기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랬고 신은 공평했다. 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야. 신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라. 저는 이 말 듣고 그 에반게리온의 그 도우사령관, 네르프의 도우사령관이 신지한테 하는 얘기, 자기 아들내미죠. 자기 아들내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원래 자신의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외로운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 아들 내미한테 너 나한테 의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의지 말고 네가 잘 살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신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이도록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 얘기, 신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길을 보여준다. 영문 속담으로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Heaven helps 뭐 does who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find their own way인가? 아, 일단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인데. 진짜 그 속담이 생각났어요.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길을 보여준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같아요. 실제로 송사장이라고 해서 송사장이 있는데 100%돈 버는 걸 전액 재투자한대요. 송사장의 부인은 항상 분노에 차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안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적정 투자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100% 재투자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리스크 대비가 안 돼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기여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50%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횡령했다는 거죠. 아내가 화낼만 하죠.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가족의 희생이죠. 아내의 희생, 가족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뭐예요? 자신과 회사를 뭐죠? 동일시하죠. 동일시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엑시트 전략 하라고 그랬죠. 엑시트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엑시트를 잘하는 것도 스타일 난다도 그렇고 저는 공차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되게 현명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업을 런칭했어요. 그럼 내가 낳은 새끼 같단 말이에요. 거의 동일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른 회사한테 매각할 수 있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얘를 계속 끼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룬 그 텃 빠지고 내가 이룬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류를 잘 보신 거죠.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감당할 부분을 넘어섰다. 아,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한다면 좋다. 그게 되게 그런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요. 창업자한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시트 시점을 놓치는 거죠. 네. 동업. 동업을 권장하진 않으세요. 동업을 받을 사람이 해야 될 거, 동업을 할 사람이 해야 될 거, 그리고 두 사람이 해야 될 거를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동업은 뭐냐?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되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동업을 해야 된다면 모든 걸 문서화하고 계약서를 다 쓰라는 거예요. 서로의 자산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의 자산을 존중하고 그 사람도 나의 자산을 존중해야 된다.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부모, 자식, 부부관계, 형제, 자매, 친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합친 돈이라는 거예요. 와, 이걸 다 갈갈이 찢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합쳐진 돈이. 이 돈이. 실제로 우리 이런 사례 많이 봤잖아요. 재벌 왕자의 난이다 뭐다 부모 자식 간의 상속증여 때도 그렇고 실제로 민법 판례 보면요 상속증여 정말 많아요. 부부들 그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서로 막 등지고 막 응? 부모님 앞에서는 네 사이좋게 나눠 가질게요 하고 아버님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법정 달려가잖아요. 예. 이거 할 수 없다. 예, 할 수 없다. 그 형제들끼리 합의했어. 근데 그 형제들끼리 합의했는데 그 서로 와이프들끼리 서로 싸워 또. 여보 이거 받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 더 받을 수 있대. 뭐라고? 그러면 또 막 싸워. 아, 진짜 부모 자식 간은. 아, 그리고 이 얘기도 합니다. 길을 잃으면 큰 길로 가라. 부동산 투자를 본인은 잘 모르신다고 해요. 근데 몇 개 이제 그 식품 체험을 하다 보면 그 물건, 그 건물이나 이런 거를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날 되게 좋은 물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계약 성사를 하면서. 원래는 자기는 팔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아들 사업자금 만들려고 이 건물을 자기가 판다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어떻게 부동산을 그렇게 잘 모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딱 그러더래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눈에 보이는 건물만 본인은 산대요. 그리고 내가 임대를 내놓았을 때 바로 그날 연락이 오는 곳이래요.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싼 것이 가장 저렴한 것입니다. 부동산.
예. 자꾸 뭐 저도 월북 카페 해보고 막 임장하고 했는데 그 뒤에 뭐더라? 아, 또 뒤에 또 너무 V 시리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우성님 말고도 다른 분이 또 한 거 있어요. 주식 투자로 이제 자기는 하는 부동산 투자 자기는 비싼 거 사라. 비싼 건 다 비싼 이유가 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학습도가 올라가고 전문성이 올라가다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숨겨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잘. 주식 투자도 1등에 투자해라. 비싼 것은 다 비싼 이유가 있고, 비싼 것이 가장 저렴한 거다. 뭐 골목길, 샛길, 테마주, 성장 관련주. 그래서 투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이거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아, 투자판에서 살아남아라.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같으면 뭐예요? 물론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이러다가 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뭐예요? 홀인원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디를 쳐야 이기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죠. 뒷골목에 갔다가 강도에 털리는 리스크를 범하지 마라. 그 얘기, 그 얘기. 쿼터 법칙. 나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4분의 1 수준으로 생활 유지해라. 사치의 경계선이라는 거. 본인은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그 대륙횡단 관광을 한번 갔는데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 집을 한번 간 적이 있대요. 깜짝 놀랐대요. 예. 30만 불 집에 이렇게 되게 맥모닝 먹고 코카콜라 먹고 어 그런 거 하면서 110조 원을 가진 그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자기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한대요.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치의 경계선은 쿼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이 늘면 경계선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적인 근검절약은 자기는 하지 않는데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예. 사치의 경계선을 만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에 대한 기도 있죠. 신에 대한 얘기 공평해요. 신은 돈을 벌지 못한다. 돈은 인간이 잘 번다. 역술가의 일화가 있대요. 돈 버는 법. 되게 국내에 되게 유명한 점을 잘 보는 분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역술가. 근데 그분이 자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화를 내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를 데리고 시장을 가더래요. 이 김승호 회장님이 해산물을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자기가 해산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막 해산물 식당이었대요. 막 음식을 막 시켜주더래요. 막 엄청 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돈 버는 법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김승호 회장님이, 물론 뭐, 소개를 받고 갔겠죠. 아, 이러면서, 아, 역술가도 돈 버는 법은 모르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 그 농부와 어부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모을 때는 어떻게 깊게 고랑을 파라는 거예요. 예. 가뭄에 대비해서 비가 올 거니까 깊게 고랑을 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중해야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산을 모은 뒤에는 이제 돈이 쌓였어요. 어부처럼 신속하게 그물망을 들이워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모으기 전까진 신중하고 깊게 리스크에 대비를 크게 하고 돈이 어느 정도 모였어. 그때는 이 자산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들이 물고기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어디에 이렇게 어군이 형성이 되면 그때 적절하게 그물망을 빨리빨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농부와 어부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농부 어떻죠? 이 밥 매려면 깊게 파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모을 때까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주는 쾌락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라. 자고 난 이부자리를 정리하라. 이거 어디서 나와요? 타이탄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 보면 이거 나와요. 본인의 이부자리를 정리하라. 이기는 습관에서 나와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하라.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수면 시간인데 일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그걸 유지해야 돼요. 이게 뭐죠?
어떤 삶이에요? 규칙적인 삶이죠. 규칙적인 삶. 이 작은 삶. 이 사소한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 찾아오면 돈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어쩌면 이게 왜, 이 책에 왜 가장 마지막에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 책에 지금 거의 300 몇 개가 넘어가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게 기본이란 거예요. 기본. 기본이에요. 기본. 돈을 모으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규칙적인 삶. 내 삶을 규칙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돈이 품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좋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 돈이 왔을 때 내가 그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규칙적인 삶이. 제가 해석하기엔 그래요. 이거를 마지막에 놓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장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건 타이탄의 도구들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사소한 것부터 해야 돼요. 예. 가끔 어디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밥을 잘 챙겨 먹고 잠을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왜 우리 삶이 무너진 건 그런 사소한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를 다시 기강을 잘 잡는 게 우리 삶을 다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지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하자면 저도 이제 45 중반을 넘어가고 회사 생활을 이제 15년을 하고 제 포지션이 이제 전략기획, 경영기획 이런 일을 하고 제가 10년 넘게 제가 7시에 회사를 출근을 하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고혈압 오고 고지혈압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제가 이 김승호 회장님처럼 기업의 경영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제 경험을 본다면 게으른 사람. 그리고 물론 그리고 아픈 사람. 아픈 게 죄는 아닐 수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게으른 사람, 아픈 사람. 배우자로서도 꽝이에요. 남자로 배우자로서도 꽝이고 여자 배우자로서도 이 아픈 게 무슨 죄냐. 이게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난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게으른 생활을 하잖아요. 병이 생겨요. 병이 생깁니다. 어디가 그렇게 맨날 아프대요. 예. 이게 게으르다는 게 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규칙적인. 이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뭐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뭐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본인의 삶 라이프를 규칙적으로 갖고 가세요. 계획적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상 가능하고 뭔가 이게 가능해요. 이게 체계가 돌아가요. 이게 체계가. 체계가. 네. 이 얘기를 요 얘기를 보니까 저도 좀 그걸 좀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건데 400세입니다. 400세.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롭다기보다는 약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가르침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분들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시고 잘 귀담아 들으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까지 했던 뭐 부와 관련된 책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기도 했어요. 이걸 보시면서 저도 뭐 부동산, 뭐 주식자, 뭐 실무적인 얘기를 할 때도 필요하지만 약간 조금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멘탈, 어떤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계획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세이노의 가르침 책값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700페이지에 대한 책인데 5천 원밖에 안 해요. 또 이분의 이 프롤로그를 보고 이분도 와 엄청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이노의 가르침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이거 그리고 또 ETF 책을 좀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거와 관련된 책을 보면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책이니까 한 번씩들 슬슬 뭐 전혀 어려운 내용 없거든요. 한번 좀 정신을 좀 멘탈을 다시 한번 다지실 겸 좀 추천드립니다.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